잠깐만요. 학점은행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자주 하는 질문, 오늘은 총정리입니다. 학점은행 이제 시작하는 법, 교육원, 강의 듣는 방법, 학점은행 이제 제도에서부터 수업을 이어나가기까지 궁금하셨던 모든 것 이 영상에서 모두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지금부터 빠르게 지나가니까 잘 들으세요. 학점은행제란 무엇인가요? 학점은행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평생교육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일반 대학교가 그냥 고등학교라면 학점은행제는 검정고시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대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얻는 그런 제도입니다. 직장인, 주부, 수험생, 고연령층의 학생분들이 그리고 편입 자격증, 대학원 진학 등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도예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요. 어떤 학위를 취득할 수 있나요? 2년제 졸업과 같은 전문학사, 4년제 졸업과 같은 학사 학위를 얻을 수가 있어요. 대학원 과정, 즉 석박사 과정은 없습니다. 졸업장은 어떻게 나오나요? 이렇게 나옵니다. 등록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등록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라. 아무래도 이 제도는 스스로 제도를 알아보고 계획해서 학위를 취득하는 그런 제도이다 보니까 제도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고 내 상황에 알맞은 계획을 효율적으로 잘 세워놓아야 돼요. 이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물론 이런 게 어려워서 저와 같은 플래너들이 이런 거를 돕고 효율적으로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는 거죠. 등록해야만 수강 신청이 가능한가요? 등록을 해야지만 수업을 듣는 건 아닙니다. 행정 절차 중에 학습자 등록이라고 있는데 이걸 먼저 해야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습자 등록 전에 수업 시작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수강 신청은 진흥원에서 하는 건가요? 진흥원은 학습자 등록, 학점인정 신청, 학위 신청 이런 최종적인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최종 결정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은 진흥원에서 듣는 게 아니겠죠. 수업은 이러한 진흥원의 평가 인정을 받은 교육원에서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평가 인정받은 교육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진흥원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교육훈련기관 조회 후 교육원 이름을 검색하면 조회가 될 거예요. 이때 조회가 되면은 평가 인정받은 교육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 신청, 학위 신청은 수업 듣고 한꺼번에 해도 되나요? 그럼 학위가 밀립니다. 이 행정 절차는 1, 4, 7, 10 이렇게만 진행이 가능한데요. 학습자 등록 같은 경우에는 꼭 학위를 신청하기 한 분기 이전에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학위 신청이 가능해요. 8월 학위 취득 예정자라면 4월에, 2월 학위 취득 예정자라면 10월에 학습자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됩니다. 학점 인정 신청은 학위 신청 바로 직전에 해도 무관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기별로 이수한 게 있다면 바로바로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학점은행제 전공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학점은행제 전공은 말이에요.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같은 이름의 전공이라고 하더라도 4년제 교육과정과 2년제 교육과정이 다르고요. 어떤 거는 학사과정은 있는데 어떤 건 전문학사과정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행하려고 하는 학위, 전공을 잘 픽해서 그 교육과정을 확인한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위를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년제 전문학사를 얻으려면 전공 45, 교양 15를 포함한 80학점. 4년제 학사를 얻으려면 전공 60, 교양 30을 포함한 총 140학점을 얻어주셔야 돼요. 이때 내가 이미 졸업을 한 학력이 있고 그 학력과 동일한 학력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전공만 바꿀 거다. 그렇다면 타전공 학위 과정으로 진행이 되실 텐데요. 전문대 졸업을 한 사람이 다른 전공의 전문학사를 얻으려고 한다면 전공 필수를 포함한 36학점만 얻어주시면 되고요. 4년대 졸업을 한 사람이 다른 전공의 4년제 학력을 취득하려고 한다 하면은 전공으로 48학점만 얻으시면 학위가 나옵니다. 일반 학점 50이라 써있던데 이건 뭔가요? 일반은 말이에요. 전공에도 교양에도 포함되지 않은 애들을 말해요. 방금 말씀드린 전공이나 교양 기준을 이미 채워주셨다면 여기서 나머지는 전공으로 듣던 교양으로 듣던 80, 140학점을 채워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은 필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공 60, 교양 80학점을 들어서 140학점을 채워도 학사 학위가 나온다는 거죠. 내가 선택한 전공의 필수는 어찌 확인하죠? 진흥원 홈페이지 표준교육과정 조회를 들어가서 내가 진행하는 전공을 클릭하시면 교육과정표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전공 필수에 어떤 과목이고 얼마나 들어야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가 들으려는 학과 수업이 열려있지 않아요? 그럼 못 듣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평생교육원이 아니라 시간제 수업이라도 봐야 되는데 그 사이버대학교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을 수가 있어요. 학점은행제는 전공이 정말 무수히 많지만 과목이 개설이 안 돼서 진행이 불가한 전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말씀 주세요. 최종 학력에 따라서 같은 학위더라도 취득 기준이 다른가요? 고졸의 경우는요, 일반 전문학사, 일반 학사 과정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전문대 졸업의 경우에는 일반 학사, 그리고 타전공 전문학사 과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4년제 졸업 같은 경우는요, 타전공 전문학사, 타전공 학사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학습자 등록하고 학위는 언제까지 따야 한다 그런 게 있나요? 시작하면서 계획하던 대로 과정을 마무리하지 못했을 경우에 전에 들었던 과목이 소멸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휴학 개념으로 쉬었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외국 대학교 학점 인정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외국 대학교 졸업 학력 같은 경우는 학력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타전공 과정으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학점을 가져올 수는 없어요. 강의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학점 취득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학점은행제에서는 대학교처럼 강의만 들으면서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라요. 다양한 형태의 학습도 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을 해주고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의를 제외하고는 전적대, 자격증, 독학사 등이 있어요. 자격증은 어떻게 학점 인정이 되나요? 자격증은 학위 과정에 따라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개수가 다릅니다. 전문학사 과정에서는 2개까지, 학사학위 과정에서는 3개까지 가능합니다. 타전공 과정은 딱 1개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때 전공으로 인정되지 않는 다른 전공의 자격증은 하나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학사 같은 경우에는 전공 자격증으로 2개를 인정받던가 아니면 전공 자격증 1개, 일반 자격증 1개 이렇게 해서 2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요. 학사학위 과정을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전공 자격증 3개까지 인정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전공 자격증 2개, 일반 자격증 1개 이렇게 해서 3개를 인정받으실 수가 있어요. 타전공은 당연히 전공 학점을 모아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전공으로만 1개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분류 기준이 겹치면 자격증들끼리 동시에 같이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류 기준도 꼭 확인해 주셔야 된답니다. 독학사는 뭔가요? 정확하게는 독학학위제입니다. 국가평생교육원의 또 다른 학위 취득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험만으로도 이 4년제 학위를 얻을 수가 있고요. 최단 기간인 1년 안에 학사 학위를 얻을 수 있는 제도로 유명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학위를 취득하려고 독학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독학학위제를 활용해요. 또 유의할 점. 온라인 강의와 중복이 되지 않도록 과목명을 잘 확인해서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제 등록이라는 게 뭐죠? 시간제 등록은 그 학교의 재학생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원하는 수업을 수강 신청하여 들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해요. 입시 통해서 힘들게 입학해가지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원하는 과목을 수강 신청만 해서 듣고 마무리하는 거죠. 원래 한 학기에 12학점까지인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한 학기에 24학점까지 들으실 수가 있어요. 유의할 점. 혹시 강의랑 같이 병행하고 계시다면 연간이수 제한에 포함해서 같이 합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둘이 합쳐서 준비를 하실 때 한 학기에 24학점, 1년에 42학점이 넘지 않도록 계획해 주셔야 돼요. 전적대 학점으로 시작하던데 이게 뭐죠? 전적대 학점이란 말 그대로 전에 다니던 학교의 학점이에요. 학점은행제는 신기하게도 이걸 가져가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2년제 대학을 다니셨다면 80학점까지, 3년제 대학을 다니셨다면 120학점까지 이수학 학점 내에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물론 자퇴생이더라도 학교에서 단 1학점이라도 들은 게 있다면 그 1학점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유의할 점. 4년제 졸업하신 분들은 전적대를 활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강의는 몇 개씩 막 들어도 상관없나요? 강의는 이수 제한이 있습니다. 한 학기에는 8과목 24학점까지 들으실 수가 있고요. 1년에는 14과목 42학점까지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강의 수강 신청은 어떻게 어디서 하나요? 강의 수강 신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흥원이 아니라 평가 인정을 받은 교육원에서 진행하셔야 돼요. 교육원에 들어가서 내가 들으려고 하는 과목들의 개설 현황을 확인해보고 수강료를 납부하면서 수강 신청을 완료하게 됩니다. 한 학기가 얼마나 걸리는 거죠? 한 학기는 대학교와 똑같습니다. 한 학기는 15주, 대략 4개월. 주마다 강의는 얼마나 들어야 돼요? 저희 대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일찍 끝내주는 선생님이 계셨고 조금 더 연장해서 하시는 교수님이 있었죠. 이것도 과목마다 교수님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대략적으로 과목당 주차별로 80분에서 90분 정도의 수업이 있습니다. 강의만 들으면 끝인가요? 주차별로 이 녹화된 강의들을 출석 인정 기간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출석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냥 자격증 공부할 때 듣던 인강이랑 뭐가 달라요? 당연히 대학교처럼 시험도 있고 과제도 있고 그 외 부수적인 평가 항목들도 있습니다. 강의를 이수하기 위해서는 출석률 80% 이상은 필수로 가져가시고 평가 항목의 총점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어야 이수가 가능해요. 이때 8주차에 있는 중간고사와 마지막 주차에 있는 기말고사의 시험을 꼭 응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과목 중간에 있는 과제는 과목당 1개, 보통 레포트 형식으로 나오고 분량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주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보통 이러한 평가, 시험, 과제 이런 걸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보통 플래너와 같이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요령이나 방법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받고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답니다. 어디 강의가 더 쉽나요? 다 같은 평생교육 제도이고 한 교수님이 여러 개의 교육원에서 수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내가 심리란 뉴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공부할 게 아니라면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런 난이도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 저희가 안내드리는 요령대로만 진행하시면 이수하는 거를 목적으로 했을 때 어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자분들에게 안내드리는 대로 제가 똑같이 시험을 봤는데요. 그렇게 시험을 봤을 때 이렇게 만점 뭐 해봤자 한두 개 정도 틀렸네요. 그냥 틀어놓으면 안 되나요?
강의를 듣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를 넘기면서 강의를 듣게 되는데 이때 모든 페이지의 학습 인정이 모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어야 최종적으로 출석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수업 잘 듣고 있나 하면서 그런 확인 메시지가 뜨는데 대체로 그 확인 방법이 숫자를 보이는 대로 그대로 적어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그 숫자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쭉 들으시면 됩니다. 페이지 넘기시면서요. 만약에 이때 숫자를 입력하지 않았다 그러면 팅 하고 튕기죠. 물론 이 확인 문자는 강의 초반에 나오기 때문에 초반에만 딱 입력해 주시면은 문제없이 틀어놓으시면서 페이지만 넘기시면 됩니다. 강의 중간에 미션이나 퀴즈 같은 거 있던데 중요할까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미션이 참여도라는 부분에 조금은 들어가요. 100점 만점에 한 5점 정도? 매주 나오지만 자신의 생각을 그냥 대략적으로 너무 큰 전문성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간단하게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참여도기 때문에 다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뽀뽀는 안 되고요. 그러면 공짜로 5점 이상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성적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대체로 성적은 과정 종료일, 그러니까 기말고사를 끝내고 10일 정도 이후에 모든 최종적인 성적을 한꺼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교육원에 따라서 뭐 평가하면서 중간중간 계속 알려주시는 데도 있어요. 강의 끝나면 이제 다 끝인가요? 아니요. 강의만 듣고 끝이 아니라 강의를 다 수료하게 되면 이 들은 강의들이 진흥원으로 성적 보고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앞에서 말했었던 1, 4, 7, 10월에 행정기간에 맞춰서 학습자 등록, 학점인정 신청 등을 해주셔야 되죠. 내가 이런 걸 들었어요. 신청할 때니까 인정해주세요 하는 절차죠. 그러면서 학점을 차곡차곡 쌓고 학점이 모두 쌓인다면 학위 신청으로 마무리를 하시게 되는 거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학점 렌즈에서 자주 질문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낯선 제도이고 복잡하기도 하고 처음 접하는 거라서 덜컥 시작하기에는 많이 겁나고 걱정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중심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확하게 잘 알아보시고 차근차근 효율적으로 과정을 계획해서 나에게 맞는 수업을 잘 이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내용, 계획, 관리 이런 게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상담 링크를 통해서 말씀 주시는 대로 저와 함께 과정을 계획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말씀 주시면 되고요. 많은 도움 얻어가셨길 바라면서 혜린쌤이었습니다. 빠이.